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는 시장과 관련된 종목 이야기들 자세히 나눠봅니다.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가는데요. 하단에 번호 흐르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는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들이 열리고요. 실시간 채널 함께 열리는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언제든 이용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가 2090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090.53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10포인트 정도의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78부터 2090까지 올라왔고요. 2090 오늘 장중 고점입니다. 현재 포인트가 고점이네요. 자, 이제 흐름 보셨고요. 수급 주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보시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오랜만에 들어와 줍니다. 개인 2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는데 1256억 원의 매도 포지션이 잡혀 있습니다. 단연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무려 1866억 원, 전 시간대보다도 600억 원을 더 삽니다. 그리고 투신도 매수에 동참을 하는 모습들 보여지면서 장중 2090선까지 현재 터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48입니다. 코스닥은 0.44%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코스닥은 장 초반에 650 찍고 지금 다시금 우상향하는 추세인데 일단 좀 제한적입니다. 650선 부근에서 매물대가 조금 몰려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보면 개인 외국인이 사고 기관은 팝니다. 투신이 26억 원 사지만 나머지 주체들이 모두 팔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예, 환율은 1190원대 지금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1190원 공방 벌이고 있고요. 2거래일 연속 상승 뒤에 환율은 조정이 살짝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이 시각 이슈가 되고 있는 인기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코스피는 11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돼지열병 확산 우려가 또다시 커지면서 돼지열병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여전히 큰 상황인데요. 지금 살펴보면 좋을 이슈 종목들 뭐가 있는지 만나보시죠. 오늘의 이 시각 종목 핫5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릭스미스, KMW, 하림, 마지막으로 원익큐브입니다. 오늘은 돼지열병 관련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만나볼 종목은 닭고기 가공업체인 하림인데요. 현재 8.9% 상승했습니다. 3,975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3,450원 최고가는 4,225원입니다. 국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4일째인 오늘 첫 발병지였던 파주에서 2건의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이틀간 소강 상태를 보이던 돼지열병 다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전일 선별적으로 움직였던 돼지열병 관련주들 오늘은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하림과 마니커 등 6개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데요. 다만 돼지열병 관련주들 등락폭이 워낙 크고 확진 여부가 오늘 밤에 발표되기 때문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원익큐브입니다. 원익큐브는 폴더블 스마트폰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원익큐브 현재 2,48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전날 대비 6.9% 상승했습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최저가 2,380원에서 최고가 2,615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폴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2차 예약 판매까지 매진됐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수십만 원의 웃돈을 얹어서 거래되기도 하는데요. 스마트폰 시장에 블루오션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화웨이와 모토로라도 올해 안에 폴더블폰 출시할 예정이어서 폴더블폰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흥행이 이어진다면 부품 공급업체의 지속적인 주가 상승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과연 폴더블폰의 돌풍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시장은 어느 정도로 커질지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종목으로는 최근 악재를 겪었던 KMW가 올랐습니다. KMW는 4.86% 상승해서 75,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최저가 73,700원, 최고가 76,5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KMW는 최근 불거진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연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반론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행매매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등이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는데요.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KMW에 악재로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하나금융투자가 KMW의 선행매매 연루 의혹을 부인하면서 오늘은 KMW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5G 관련주들 중국 관련해서도 높은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번엔 섹터를 바꿔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위치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현재 3.56% 상승한 52,3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간의 흐름은 어땠는지도 살펴보시죠. 최저가 51,100원에서 최고가 52,300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국내 바이오 업종들은 악재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고점 대비 많게는 85%까지 급락한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상반기 매출액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주가도 하락했는데요. 현재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미국향 트룩시마 매출이 본격화되고 램시마 가격 하락세 완화에 따른 변동대 발생이 축소되면서 3분기 실적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엔 반대로 파란불 켜고 있는 종목을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특징주는 헬릭스미스입니다. 현재 3.8% 하락해서 17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간의 흐름은 어땠는지도 살펴보시죠. 장 초반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밀려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최저가는 17만 6천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은 종목별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헬릭스미스는 임상에 실패한다면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말 조금 마음 편하게 보내고 싶어서일까요? 개인들 오늘 매도 물량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임상 결과 공개가 임박한 헬릭스미스, 하반기 바이오 반등의 열쇠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5 정보경이었습니다. 마감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오늘 설릉역 지점에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상황 괜찮은 것 같습니다. 흐름 짚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시장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IT 섹터를 중심으로 한 순환매가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좀 유가 하락에 좀 변동성이 있었던 화학, 정유 섹터주들, 민감주들이겠죠.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도 소폭씩 좀 반등에 다시 나서면서 조선주와 함께 철강주도 반전을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낙폭과대주들의 순환매가 거래소 쪽에서 좀 나타나고요. 코스닥 역시 저가 메리트를 기반으로 한 저가 종목들이 좀 강하게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섬유 의복 섹터도 좀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북주들도 계속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5G들도 오늘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섹터하고 바이오 섹터, 이제 헬릭스미스 다음 주 이제 임상 결과를 놓고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 뺀다라면 나머지 섹터주들은 궁극적으로는 강한 흐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수가 지금 현재 2090선까지 다다라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좀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 기관은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에 좀 나서는 모습들도 일정 부분 좀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대응 전략 면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대적으로 지수보다 언더한 종목들의 순환매 이런 부분들에 조금 집중하시는 투자 전략이 계속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10월 초에 있을 미중 무역 협상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크게 무리하게
변수로서 작용만 하지 않는다라면 시장은 순환적으로 일정 부분 지수는 못 오르더라도 종목들은 좀 강하게 오를 수 있는 빠른 순환매 장세 흐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에 저희가 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사실은 뭐 일정 부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저야 뭐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섹터주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쪽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쪽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좀 투자를 얘기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쉬고는 있지만 일정 부분 가격 메리트가 동반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KG 이니시스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꽤 올라왔다가 지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21선 조정 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뭐 사이렌 오더 이후에 지금 이제 테이블 오더 쪽 이런 부분들도 하반기에 좀 강력한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룹사 내에서 이제 동부제철 인수와 관련돼서 뭐 비용이 나가다 보니 그 부분이 우려로 작용을 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서서히 좀 회복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핀테크 쪽, 결제 시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성장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겠나. 최근에 기관 매도세가 좀 있습니다만은 외국인 꾸준히 좀 받아주는 모습이고요. 일단 뭐 시장 변동성을 이용해서 21선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한 15,500원 선 정도가 마지노선이고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뭐 실질적으로는 손절선 한 15,000원 정도 짧게 두시고 뭐 약간 넓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14,500원까지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는 한 15,500원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지지선, 손절선 한 15,000원 정도 두시고 한 15,700원에서 15,900원 사이에서 좀 매수하셔서 직전 고점인 17,500원까지 1타 보시고 그 돌파되면은 한 19,000원까지 보는 전략 어떨까 싶습니다. 네, KG 이니시스에 대한 가격 전략들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지점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샘플러스의 이가람 전문위원 그리고 마테투자그룹의 주마테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가람 위원님부터 바로 출발할까요? 네, 바로 첫 번째 종목은 인트론 바이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론 바이오는 슈퍼박테리아 치료제와 또 인공 혈액 등과 같은 바이오 신약을 개발을 하는 업체가 되겠는데요. 또 하나가 이제 동물용 항생제를 대체하는 대체제와 또 유전자, 시약 등의 사업도 현재 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주력 사업을 봐야 될 텐데 주력 사업으로는 슈퍼박테리아를 포함하는 항생제 내성균 감염에 대한 바이오 신약 개발을 또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한 가지 이슈가 나타나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 파마마트사하고 기술 계약 이전에 대한 체결 내용이 있었는데 최근에 대한 기술 계약에 대한 정정 공시가 나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계약 금액이 기존에는 6억 5,750만 달러였는데 이를 굉장히 상향된 9억 8,250만 달러로 크게 변경이 되면서 한때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또 최근에 나온 이슈를 봐야 될 점이 에스테파마와 함께 그 대체육 원료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는 점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겠는데 왜 그러냐면 요 대체육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돼지열병에 걸렸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점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돼지고기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닭고기하고 수산물 쪽에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런 대체육, 고기를 대체하는 대체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조금 작은 시장이긴 합니다만 시각을 글로벌로 돌린다라고 봤을 때 특히 미국 시장 내에서는 굉장히 성장성 있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대체육 시장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종목 같은 경우도 대체육 관련 주식이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준 경험도 있었고
또 맥도날드를 비롯한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도 대체육을 사용한 메뉴가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이 맥도날드 자체에서도 대체육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체육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큰 성장성을 나타낼 수 있겠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또 육류를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는 분위기 상황에서 이 고기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고기 맛을 느낄 수 있는 대체육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와 관련돼서 어떤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 인트론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월봉상 봤을 때도 굉장히 바닥권에 있다는 거는 뭐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일봉상 봤을 때도 굉장히 큰 하락 이후에 이제서야 반등 다음 반등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조금씩 이제 저가를 올려주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거래량도 동반이 되면서 상승과 하락, 상승, 하락, 조정을 거치면서 꾸준하게 저가를 올리고 있다는 것은 상승으로의 파동이 완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 부분을 또 선을 그어보면요. 아래에서 저가가 올라가고 고가는 같은 상승형 상가 패턴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4,000원을 다시 한 번 더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1차 파동 이후 2차 상승 파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인트론 바이오가 되겠고, 특히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헨리 스미스의 임상 3상 발표가 있습니다. 이 이후 전후로 해서 바이오주들에 대한 모습이 상당 부분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진행이 돼도 좀 제한적일 것이고 앞으로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종목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1차적으로 일단 15,000원, 손절가는 11,65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영오디 SP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영오디 SP는 OLED 관련 종목이 되겠는데, 이 OLED 전공정과 셀, 또 모듈 검사를 장비를 한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국내 OLED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이 검사 장비 개발에 참여를 한 기업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OLED 검사 장비에서의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OLED 쪽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OLED 검사 장비 중에 셀 검사 장비가 있습니다. 이 셀 검사 장비의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독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무려 100%다라고 기업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주요 고객사를 보게 되면은 뭐 삼성 디스플레이, 뭐 중국의 BOE, 뭐 CSOT, 뭐 아니면은 뭐 판다, 뭐 일본의 JDI 등과 같은 웬만한 OLED라고 떠올랐을 때 가장 크게 알 수 있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이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2019년도에 좀 굉장히 큰 구조 조정을 좀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성도 향상이 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회복이 되고 있는 국면에 진입을 해 있고, 또 2분기 매출액이 114억 원에 좀 낮은 금액이 나타났지만은 영업이익이 소폭 흑자로 전환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흑자 기록을 했다는 부분이 좀 중요하겠고요. 최근에 이쪽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BOE, 또 뭐 JDI 등과 같은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이쪽 OLED에서의 투자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의 증가하는, 특히 이 수주 금액이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굉장히 앞으로도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서의 매출 잡히는 금액이 좀 상당히 커질 것으로도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연간 매출액이 약 1,200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 또한 10% 이상 달성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 OLED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도 중국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웬만한 OLED 회사와 또 수주에 대한 물량이 잡히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매출액이 내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2천억 원대도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주가가 올라간다고 봤을 때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은 굉장한 하락세에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다시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서야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 조금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꾸준하게 거래량이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거래됐었던 거래량과 다르게 최근에 나왔었던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하겠는데 이날 20% 이상의 상승력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날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개인 투자자가 아닌 기관 투자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기업 설명회를 진행을 한 날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만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진행한 날 대량 거래가 터졌고 거래량 종목 또한 20% 이상 올라갔고요.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이날이 바로 기관들이 다 매수가 들어온 날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무려 800만 주가 잡혔던 종목이 되겠는데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점은 증시 종목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호재성의 뉴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진입을 해도 기관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사실 좀 많이 적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 OLED의 전망 자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좀 스몰캡 안에서 굉장히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영오디 SP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조금 높게 잡아서 단기 목표가는 2,000원, 손절가는 1,3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태영건설이 되겠습니다. 태영건설도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 또 저평가 종목으로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기업 내용은 토목 환경건설, 플랜트, 건축, 주택건설, 부동산 개발 등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태영건설이 되겠는데 특히 다른 것보다도 환경 부분에 있어서 발생되는 영업이익이 상당합니다. 또 이쪽 부분에서 급속도로 또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2022년까지 지속이 되면서 여러 방면으로 굉장히 큰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게 이 태영건설이기도 합니다. 자회사를 보게 되면은 TSK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환경 부분이 있는데 이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SBS 미디어 홀딩스하고 블루원, 또 태영 인더스트리가 있는데 또 2대 주주가 있습니다. 2대 주주가 머스트 자산운용이 지분을 15%로 확대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와 함께 나타난 부분이 경영 참여로서 목적을 나타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경영 참여보다도 보통은 투자 목적으로 들어와서 수익 차익 실현을 노리고 들어오는데 이번 머스트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경영 참여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기업의 구조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 또는 주주 가치에 대한 재고 방안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좀 좋은 호재성 뉴스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따라서 잔반 철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료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 음식물 잔반을 돼지한테 이제 못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환경 부분에 있는 태영건설이 이쪽에서도 부각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동안은 사실 원래 폐기물 관련 업체로도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폐기물 관련 쪽으로 해서 이 TSK 코퍼레이션이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음식물 관련까지도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이 TSK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내년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회사의 주가 가치를 놓고 봤을 때도 태영건설이 앞으로 더 상장 전까지 이슈로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사실 정치계 쪽으로도 인맥으로도 엮여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인맥 테마로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에 가장 핫한 분의 인맥으로도 현재 엮여 있다 보니까
물론 뭐 소문에 의한 정보이긴 하지만은 이러한 재료로서도 상당히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굉장히 많은 저평가라는 분석이 모든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에서 기관에서 상당히 많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투신과 사모펀드, 연기금에서도 큰 금액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수급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아래에서 242등 평균선의 지지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게 지금 추세적인 상승으로 모습을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런 뭐 구름대에도 놓여 있고 62선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 태양건설은 건설업 이외에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폐기물과 환경 관련 쪽으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놓여져 있는 저항대인 13,500원 가격대를 다시 한번 뚫어주게 되면 전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태양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를 말씀드리자면 14,500원, 손절가는 12,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영건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주마태 대표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위즈윅 스튜디오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는 컴퓨터 그래픽, CG, 그리고 비주얼 이펙트로 갈 수 있는 VFX 기술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하는 업체입니다. 영화, 드라마 등에 대한 영상 기술 제작 서비스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영상 기획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죠. 특히 통신사들은 5G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VR, AR 등 모든 종류의 가상화 개념을 아우르는 XR, Extended Reality, 곧 확장 현실 콘텐츠 제작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CG, 또 VFX 기술을 접목시킨 콘텐츠 퀄리티 향상에 대한 니즈가 향상될 것이기에 통신업체와의 다양한 사업 제휴 및 이에 따른 매출 기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월트 디즈니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난해 5월 VFX 전체 공정 오디트를 통과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는데 이는 글로벌 OTT, 오버 더 탑 인터넷 TV 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서 비주얼 FX 시각적인 특수효과 제작에 구조적인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로 특수효과를 담당해 왔는데요. 영화 신비한 동물 사전 2 그리고 앤트맨과 와스프 등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SK텔레콤 의뢰로 AR, VR 등 실감 미디어 제작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위즈윅 스튜디오의 콘텐츠 독점 공급을 통해서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 콘텐츠 제공, OTT 플랫폼으로 이제 변화 수혜를 입을 전망인데요. 이 오버 더 탑 이 OTT 서비스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드라마 편성이 늘며 SF와 판타지 등을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등장하고 있죠.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만큼 영상 구현을 위한 이 CG와 VFX 작업의 구조적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VFX 사업이 강화되면서 이 안방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다중채널 네트워크 업체인 샌드박스 네트워크와 사업 협력을 체결을 하면서 1인 미디어 및 사이버 캐릭터 등에 적용되는 영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을 제작한 A스토리집은 4%를 취득을 하면서 드라마 VFX 사업을 향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난 이틀 동안의 상승 그리고 이틀 동안의 조정 이렇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상에서는 61선과 120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12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업력이 짧아서 그 차트로 보여지는 그런 제공되는 데이터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6월, 7월부터 가파르게 하락을 했던 주가를 돌려 세우면서 거래량이 느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올해 100억 이상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 됩니다. 오늘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는 16,300원대 매수 진입은 좀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18,600원, 손절가는 짧게 15,800원을 제시드리지만 15,800원을 터치한다고 해서 바로 손절을 할 게 아닙니다. 15,800원부터 15,500원까지 좀 여유 있게 대응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18,600원, 손절가 15,800원을 기억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MC넥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CNX는 휴대폰 및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며 또 영상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 또 카메라 모듈 사양 업그레이드와 또 카메라 개수 확대에 따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멀티 카메라 모듈 탑재 스마트폰의 수요 증가로 인한 수혜를 입을 수 있겠는데요. 올해 출시되는 멀티 카메라 스마트폰이 전체 출하량의 40% 수준을 감안했을 때 모듈 수요 성장세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가 듀얼 카메라를 넘어서 트리플, 쿼드러플 카메라 채택이 늘어나면서 탑재 기기 및 카메라 수가 증가하고 있고 고배율 줌 카메라, 또 3D 센싱 카메라, 또 고화소 및 조도 센서 등 이런 다양한 기능을 구현한 카메라가 탑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베트남 신공장에 대한 실적 개선 부분을 체크할 수 있겠는데요. 안정적 성장기 진입을 하면서 특히 이제 차량용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ADAS 곧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런 도입에 따른 카메라 수량 확대로 또 성장을 또 점쳐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고화소 또 초소형화 등 고성능 카메라 이제 수요가 증대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멀티 카메라 및 카메라 고사양화가 진행이 되면서 스마트폰 시장 전체의 성장성은 부진하겠지만 스마트폰 카메라 산업은 단가와 출하량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3D 센싱 카메라 등 고사양 카메라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동서와 같은 카메라 모듈 부품 고체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올해 매출은 처음으로 이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실적 기대감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28%나 증가한 3,700억 원대를 기록을 했고요. 올 상반기 전체로는 6,223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인 6,970억 원과 거의 비슷한 규모를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멀티 카메라의 출하량이 늘고 있는 게 실적 증가의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죠. 또 멀티 카메라 스마트폰이 늘어나면서 MCNX의 매출과 수익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5월 말에 24,000원 목표가 설정을 한 이후에 29,500원까지 상승을 해서 일단 목표가는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2만 원대에 진입을 하면서 지금 매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MCNX가 현재가는 지금 2950원을 형성하고 있고 최근의 추세를 보시게 되면 상승 추세를 확실하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전고점이 22,30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다시 또 24,000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24,000원을 돌파했지만 다시금 목표가를 24,000원을 제시를 하면서 수익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겠고 손절가는 19,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STI입니다. STI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CCSS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CCSS는 이제 중앙약품 공급 시스템을 할 수 있고 또 웹 시스템, 웹 시스템은 이제 세정, 또 시각, 현상 시스템이고 이 웹 스테이션 부문 중에서 TFT LCD용 시각 시스템, 곧 글라스 애칭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디핑 방식의 특허권 보유 장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2005년부터 개발을 들어가서 확보한 잉크젯 프린터 기술을 응용한 산업용 잉크젯 프린터, 또 3D 프린터 등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에는 각종 화학약품이 사용되는데 이 약품들은 일정한 장소,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양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자동화한 것이 바로 CCSS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이고 화학약품 공급장치 이 분야에서 약 40%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래 기술인 AI, 자율주행, 그다음에 IoT 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에 동사의 실적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달 23일에는 삼성전자 의미 있는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724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정비, 단일 판매 및 공급 계약을 삼성전자와 체결했고요. 이 부분은 매출액 대비 무려 25%나 되는 규모입니다.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계약 체결 전으로 주가가 20%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390억 원 규모의 신축 공사를 시작한 용인공장, 이 용인공장에서 CCSS의 증설 외에 3D 프린터의 생산 설비가 들어설 예정인데 공장이 완공되는 올 4, 4분기부터는 3D 프린터의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6월 말에 목표가 17,000원을 설정해 드린 후에 17,900원까지 상승하여 목표가를 달성했으나 눌림을 형성하면서 또 21선 지지를 받고 있는 현 위치는 또 재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가는 16,60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이제 18,200원. 18,200원은 정고점 17,900원을 살짝 넘어서는 부분인데요. 18,200원까지 상승이 유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15,4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총 6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고요. 이제 지난주에 접근했던 종목들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텍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결과 그렇죠. 어땠습니까? 오텍이 제가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월요일날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에 화요일과 수요일 동안 추가 상승이 보여주면서 정말 단기적인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주주에 대한 재고 발표 또 기업 설명회 이후에 조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종목이 50억 원에 대한 자사주 취득에 대한 이슈도 있고 오늘 나온 뉴스만 보게 되면은 미국 쪽과의 파트너십 강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 또 현재 주주로서 있는 헤지펀드가 껴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은 좀 막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이 오텍이라는 종목만 놓고 봤을 때도 전망이 좀 상당히 좋은 종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제시해드린 손절가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이 11,000원 근처입니다. 여기까지 빠지지 않는 이상 분명히 이 아래에서 박스권을 그리다가 한 차례 더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보유자 계시면은 꾸준히 보유하시는 방향으로 보시고 13,000원 위에서 매도 보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텍이 이어지는 오늘의 종목은 뭡니까? 오늘은 저는 태양건설을 단기 접근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건설은 아무래도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해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으로 분명히 한 차례는 부각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러한 모습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또 인맥 관련으로도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 또 폐기물 쪽이 어저께도 KBS를 봤을 때 다른 공중파 방송에서도 이 폐기물 관련되어 있는 방영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이 굉장히 골칫덩어리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되어서도 굉장히 좀 이슈를 받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회사가 좀 이슈를 받을 만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또 저평가 종목인 만큼 기관에서 또 굉장히 많이 사주고 있으니까 좀 굉장히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태양건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태영건설 단기 접근 말씀해 주셨고요. 주마태 대표께서는 가온미디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과 어땠습니까? 네, 지난번 추천드렸던 날의 종가와 거의 동일한 상황입니다. 큰 상승도 큰 하락도 없는 가운데서의 이제 지지부진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온미디어는 셋톱박스하고 홈게이트 웨이 등 그런 홈게이트 웨이 등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지난번 올해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달성할 전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제 시가총액이 1,400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다. 그래서 단기 접근으로 추천드렸습니다만 중장기로도 손색이 없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만 원 초반에 있는 이 자리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해도 좋은 자리가 아닌가. 영업이익 400억을 감안한다 그러면 적정 시가총액은 3천억이나 4천억이 돼도 무방한데 지금 1,400억은 너무나 저평가된 그런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추천 가격 그대로 형성되죠. 만 초반, 1,100원대 형성하고 있는데 중장기로 접근해도 손색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온미디어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대표님 오늘은 어떤 종목 짧게 들어가 볼까요? 네, 단기 접근으로는 위즈빅 스튜디오가 좋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즈빅 스튜디오가 지난 월 화요일 날 화수 이렇게 큰 상승을 보이고 또 목금 조정을 보이는 이런 패턴인데 이렇게 눌림을 형성하고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6,300원 또 16,4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 그리고 21선의 지지를 명확하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0선, 61선, 120선 다 위에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단기 추천 종목으로는 위지윅 스튜디오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지윅 스튜디오에 대해서 단기 접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의 특징 바로 살펴봅니다. 어떤 종목이 오늘 특징적으로 들어오십니까? 오늘은 돼지열병 이외에 또 하나가 좀 이슈 받을 만한 종목이 예. 있었는데 요 LS전선 아시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갔네요. 요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 내년도에 이익 성장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오늘 또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굉장히 좋게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 한 차례 굉장히 좀 큰 상승력도 보여줬다가 지금 조정을 좀 한 3달 정도 굉장히 긴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기관에서도 굉장히 크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LS전선에서 지속적인 수주와 이슈가 크게 붙고 있기 때문에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 또 이에 따라서 굉장히 좋게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왜 오늘 이 종목을 말씀드리냐면 주변에서 돼지열병 쪽으로만 너무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진정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성장성 있는 성장주에 베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LS전선 아시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S전선 아시아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주마태 대표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 어떻게 꼽아주시겠습니까? 오늘 특징주 이제 컬러레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컬러레이는 화장품용 색조 완료, 특히 진주 완료 제조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주로 할 수 있겠는데요. 컬러레이는 이제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이고 또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이 동반해서 강세를 보일 때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오늘 장중에 13%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동반해서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윙기푸드라든지 헝성그룹 이런 종목들을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협상 기대감이 나오면 상승을 하고 또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또 하락하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적 부분인데요. 지난 상반기까지 16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300억인데요. 시가총액이 1,085억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중에서 실적 면에서 두드러진 종목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고점에서 따라가는 패턴이 아니라 이처럼 조정을 줬을 때의 매수에 가담하는 패턴이 좋아 보입니다. 일봉상에서는 이제 매물대 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봉상에서는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2,700원까지 상승이 열려 있습니다.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물대 하단을 깨버리게 되면 1,900원을 하회하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2,000원짜리라고 한다면 보다 없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장기로 봤을 때의 2,700원. 그러므로 지금부터 30에서 35%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컬러레이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출발합니다. 6995번님께서 삼성전자 45,500원에 비중 20% 여쭤보셨는데 잘 사셨네요? 네, 이거 수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계시고 10% 정도 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45,500원이면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좋은 수익률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 네. 사실 이런 삼성전자는 개별주로 놓고 보기보다 우리나라 지수와도 연관을 지어야 되고 IT와 반도체하고도 연관을 지어야 되고 상당 부분에 좀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빨리빨리 보는 성향이냐? 안 그러면 나는 중장기가 어울려서 나는 좀 중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그러한 판단을 놓고 봤을 때 나는 단기적인 접근이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오늘부터는 이제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조금씩 수익 실현을 보면서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고 나는 중장기로 나는 성향이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매도를 하기보다 오히려 눌림을 주게 되면은 더 매수를 하거나 안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수나 또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까지 살펴보시면서 더 크게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시는 관점이 생긴다라고 하시면은 뭐 5만 원 이상 넘어가는 흐름에서 조금씩 차익 실현을 보는 전략을 짜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냥 차트적인 모습만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일선 기준으로
5일 이동평균선은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쭉 보유를 가시다가 5일 이동평균선은 이탈하는 날, 종가상 이탈하는 날 매도를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22번님의 종목입니다. 선익시스템 9,020원의 비중 30%. 주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네, 선익시스템 좋은 가격에 매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9,000원 초반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2017년도에 상장한 이래 계속해서 빠졌다가 올해 상반기부터 의미 있게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봉을 보시게 되면 최근 3, 4개월 동안 거래량 증가를 눈여겨보실 수가 있는데요. 9,300원대, 지금은 또 매도 자리가 아니겠죠. 조금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볼 수 있는 목표가는 11,500원까지 설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하셨던 9,000원대 초반, 8,900원이나 9,000원 사이에 진입을 한다면 손절을 하셔야겠지만, 재차 상승해서 9,500원 이상 구간이 된다 그러면 11,500원까지도 목표가를 설정하고 대응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선익시스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0026번님의 종목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들어와 있고요. 6,240원의 비중 30%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최근 들어서 주가의 모습은 상당히 좀 좋게 올라가 주고 있고요. 또 어저께 두산 쪽에서의 뭐 인적 분할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굉장히 나타나면서 여러 군데에서 두산 관련 쪽을 좀 좋게 보고 계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에 따라서 연기금 또한 지금 상당히 좋게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중국에서의 중장비 쪽에서의 모습도 한 차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조금 더 풀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 인프라코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점까지도 말씀을 드린다 하게 되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어떤 대응을 보기보다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가시다가 만약에라도 6,000원이 이탈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릴 거기 때문에 6,000원 이탈 시에는 뭐 손절 매도를 보시지만 6,000원 이탈 전까지는 꾸준하게 일단은 보유하시고 만약에 나는 좀 단기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7,000원 정도로 목표가를 두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전략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전략들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갑니다. 6632번님께서 컬러레이 여쭤보셨어요. 2,100원의 비중 30%. 공교롭게 조금 전에 주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운영할까요? 네, 아까도 컬러레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오늘처럼 2,295원까지 상승하는 이때에 사실 뭐 단기 대응이라면은 고점에서 매도하는 것이 정석이었을 것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계속해서 터치하는 흐름인데요. 지난 9월 초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윗골이 다는 흐름이 나왔었죠. 그런데 5일 동안 잠시 주춤을 했다가 다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매도하는 것이 단기적인 접근에서는 맞는 거였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실적 면에서 영업이익이 300억, 400억,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그렇습니다. 시가총액은 1,000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실적 부분을 감안한다면 중장기로 보유하신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중장기의 최고 목표가 아까 제가 2,700원을 설정해 드렸습니다. 2,700원을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매물대 위에 자리 잡고 있지만 매물대 아래 하회하게 된다면 매물대를 다시 뚫고 나가는데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매물대 돌파하기가요. 그러므로 1,900원 아래로 하회하게 되면 반드시 손절을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가 1,990원대부터 2,000원 사이에 매물대 위에서 자리 잡는 한 2,700원 목표가를 가져가시면서 중장기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갖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컬러레이에 대한 상담 이어가 봤고요. 다음 종목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732번님께서 슈림 로봇 1,178원에 비중 20% 손절가를 여쭤보셨어요. 어떻게 잡을까요? 사실 슈린 로봇, 이런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최근에서 오늘 나온 정부 발표만 보더라도 AI 육성에 대한 AI 투자 관련 얘기도 있었고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 쪽으로도 엮이는 게 로봇주이기도 하고 슈린 로봇 자체도 로봇 관련 주로 상당히 좀 많이 엮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길게 놓고 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동전주로서 지폐 1,000원 미만의 좀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기는 하고 조금 더 유연성은 좀 다른 종목이기는 합니다만은 매수가가 1,178원이세요. 요 매수가는 좀 가지고 있으면은 어쨌든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에서는 수익을 노리기보다 리스크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수가에서는 전략 매도 보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슈림 로봇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가람 전문위원, 마테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시 25분 지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마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지수가 2090선 현재 턱걸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동시호가에서는 오히려 2093포인트대까지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서 2주 연속으로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흐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장 초반에 항상 이렇게 갈팡질팡을 좀 합니다. 올라갈까 내려갈까 하다가 결국에는 최근에는 항상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장중 조정 이후에 지금 중국 개장도 오늘 흐름 좋았고요. 모든 것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쭉 올라와 주면서 결국에 2091포인트 수준에서 현재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오늘 쌍끌이 매수인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295억 원대까지 외국인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기관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관의 매수 물량이 무려 1,565억 원입니다. 수신에 51억 원 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무려 2,664억 원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2시에 시작을 하는데 이때 1,200억 원 수준의 매수였는데 지금 매수 물량을 무려 2배 이상을 연기금이 1시간 30분 만에 늘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금융투자는 프로그램 매도 출하되면서 867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1,710억 원의 현재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시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올라갑니다. 삼성전자의 상승폭은 조금 둔화가 되네요. 200원 정도의 상승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소폭 하락입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다시금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13만 원 부근까지 올라와 줍니다. 네이버가 한 호가 정도 빠지면서 15만 7천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현대모비스 올라가고요. 셀트리온의 상승폭이 더 커집니다. 4.15%대까지 올라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74% 올라가고 포스코가 0.43% 상승합니다. LG화학만 약보합권 유지를 하는데 코스피 전체적으로 흐름 괜찮고요. 특히나 셀트리온 관련주들 오늘 제약바이오 대형주들 선별적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분위기 괜찮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이제 34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650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공방벌입니다. 648, 649대에서 움직이는데 0.4% 정도의 상승 흐름을 여전히 유지를 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장 초반에 650 찍습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 나왔다가 다시금 46부터 해서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648, 49선에서 현재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수급 주체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개인 외국인이 삽니다. 외국인이 164억 원, 개인 166억 원. 소폭씩 나란히 사주고 있고요. 기관이 291억 원 파는데 기관 매도 물량은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 주로 나오고요. 투시는 오히려 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서 훨씬 더 많이 사주고 있다라는 게 최근 시장의 또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시총 상위주들을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잘 달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37%대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서 주가가 꽤 많이 이제 또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헬릭스미스는 다음 주에 임상 3상 앞두고 있다라고 전해드렸죠.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장 초반에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꺾인 뒤에 지금 낙폭이 꽤 큽니다. 5% 내외의 하락인데 일단은 임상 3상에서 성공을 한다면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훈풍이 불겠지만 혹시나 헬릭스미스가 마지막 보루인데 이번에 무너진다면 헬릭스미스의 주가도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말을 앞두고 일단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CJENM의 소폭의 약세를 보이고요. KMW 악재를 딛고 악재가 근거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75,1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펄어비스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그리고 SK머티리얼즈 HLB 빠지는데 HLB의 낙폭이 커졌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만 상승합니다.
한 주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시장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와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이 뭐 지속적인 상승으로 오늘도 이어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네, 코스피 오늘로써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 오늘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한 주의 마감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양호하게 하면서 전체적인 투심이 상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하방 쪽에서 상방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모습, 특히 대차장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파생 쪽에서 연관된 하방 물량. 자, 이 두 부분이 만기 이후에 상당히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은 여전히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상승률은 지금 점점점 둔화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좀 이어가는 모습은 향후 시장도 좀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모멘텀 좀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상승 모멘텀도 있었을 거고요. 어떤 종목은 하락하는 모멘텀도 있었을 텐데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아무래도 상승 모멘텀은 전반적으로 역시 경기 부양과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오늘 중국 같은 경우가 다시 시중금리, 대출금리를 0.05% 인하하면서 역시 경기 부양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좀 불어넣어주고 있고, 역시 시장이 지금 하방 압력을 받는 가운데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여기에 중국, 미국까지 모두 강한 통화정책 혹은 재정정책으로 시장을 좀 견인할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많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요. 특히 이제 오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동발 리스크를 좀 제한시키는 멘트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감소되는 모습, 안돌랠리도 겹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전체적인 하락 모멘텀은 어제 발표된 OECD 경기 선행지수의 경제 성장률이 내년도 3%로 좀 낮추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 장기 지표와 관련된 부분에서 경기 하방 가능성이 여전히 좀 상존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좀 누른 모습인데, 역시 지금 시장은 하락 모멘텀보다는 상승 모멘텀에 더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인 상승 구간에 들어와 있음을 지금 확연히 보여주는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섹터 분석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섹터 있고요. 내린 섹터도 오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예, 계속해서 지금 이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면서 업종 간 순환매를 좀 보여주는데, 역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의학 바이오 업종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 대지 아프리카 열병과 관련해서 역시 계속해서 이슈가 재점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 역시 모멘텀을 좀 작용하고 있고요. 여기에다 이제 대형주, 한미약품 같은 경우와 같이 셀트리온, 대형주와 관련된 신약 모멘텀이 다시 좀 유효하게 불면서 전체적으로 의학 바이오 섹터는 선조정 이후에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후발주자로서 마지막 주가 상승을 좀 이끌었던 업종도 있죠. 철강과 건설, 은행 업종인데 오늘은 철강 업종이 가장 많은 낙폭을 좀 보이면서 조정받는 모습. 역시 후발주자들은 지금 현재 다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관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시장은 선도적으로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IT, 의학 바이오 업종들이 여전히 강하게 상승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섹터 분석까지 끝내봤습니다. 이제 마감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는 0.54% 올라가면서 2091.52포인트에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0.52% 올라가면서 649.07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5원 60전 내려가면서 1188원에 정확히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 살펴봅니다. 자, 오늘 주제 뭘까요? 삼성전자의 진면목.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삼성전자. 여쭤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사실 그동안 마음고생 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조금씩 웃을 만한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주제 설정하셨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예, 삼성전자가 최근 이제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상당히 주가 흐름도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가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누구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 삼성전자를 좀 오늘 노려볼 건데, 오늘 말씀드리는 삼성전자 관점은 단기적인 기술적인 부분이나
부분이나 전체적인 세부적인 부분보다는 삼성전자의 미래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식에 너무 몰입해서 하다 보면 단기적인 모멘텀이나 기술적인 차트 같은 부분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전체적인 숲을 못 보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좀 구도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점유율 쉐어를 가지고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지금 현재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 부분. 삼성전자 최근에 이 반도체 부분에서 안도렐리가 나왔죠. 상당히 점유율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D램 부분에서는 47%, 낸드 플래시에서도 39%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가 역시 이렇게 반도체 쪽에서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삼성전자와 반도체는 이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떼어서 생각해 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느낀 점은 제가 이 삼성전자 반도체와 관련돼서 가장 크게 기억나는 부분은 86년도 기사가 아직 생각이 나는데 상당히 오래전 일인데 그때 그 86년도에 어떤 기사가 났었냐면 일본이 반도체 기술 중에서 사양화되는 기술, 그러니까 고가의 기술로 넘어가면서 사양화되는 기술을 한국에 넘길 것이냐, 말레이시아에 넘길 것이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경제면 일면에 나왔던 기사가 생각이 납니다. 상당히 오래전 일인데 80년대 중반에 그렇게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현재 글로벌 쉐어를 무려 40% 육박할 정도로 글로벌 쉐어 넘버원으로 왔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적인 글로벌 점유율 지위가 우리가 내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OLED 같은 경우는 소형 휴대폰이죠. 휴대폰에서 OLED 점유율은 무려 95%에 육박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0대 중에서 95대가 휴대폰 OLED에 들어가는 부품은 삼성 디스플레이 것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일례로 최근에 아이폰 X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이폰 X에서 처음으로 아이폰에 OLED를 탑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OLED가 사라졌죠. 사실 사양을 높였다가 사양을 다시 낮추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인데 아이폰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OLED에서 삼성이 9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 아이폰 X를 출시할 때 아이폰에서 삼성의 OLED 물량을 상당히 요청했는데 불구하고 이 당시에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삼성이 초도 물량 한 1,400만 대 정도만 물량을 공급하고 이후의 물량에 대해서 장담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폰 X에서 OLED가 끝나고 아주 굴욕적으로 다시 LCD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시장 점유율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삼성의 지위가 상당히 독점적이다라는 부분을 역시 보여주는 부분이었고요. 이런 점에서 삼성의 힘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죠. 여기에 최근에 이제 TV 점유율도 31%를 넘어가면서 LG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계속해서 북미에서 40%를 유지하는 모습.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쉐어를 10%를 넘어서 30, 40%를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 점에서 삼성의 지금 현재 시장 독점력은 사실 상당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게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이 커넥티드카, 우리는 스마트카라 부르고 있죠. 이 부분에서의 점유율인데 최근에 삼성에서 인수한 하먼이 무려 우리나라 그 빅티에서 가장 최대 금액이었죠. 9조 한 4천억 가까이를 주고 인수했는데 자, 이 기업에 대해서 그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분석가들이 생각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먼은 물론 알려진 대로 전장 부품에서 글로벌 쉐어 넘버원인데요. 현재 오디오 관련된 부분에서 약 4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커넥티드카, 스마트카로 압축해서 보면 쉐어가 55%를 넘어가게 됩니다. 최근에 이 스마트카라는 부분은 자동차 안에 전장 부품, 인터넷 모든 기능이 다 들어오게 되는데요. 한 5, 6년 뒤에 시장 규모가 한 1,500억 불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단순하게 산술적으로만 본다면 55%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하먼은 삼성의 성장 동력으로서도 상당히 큰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보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기술적인 부분을 추격해서 보다 보면 전체적인 나무와 숲을 못 보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파워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 조정을 거치고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삼성전자의 가치가 아직도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물론 이 삼성전자 전체를
자기 개인 계좌 포트에 모두 담아가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숲을 이룰 수 있는 종목 하나 정도는 내 계좌에서 꼭 확보를 하고 간 전략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가 많은 종목을 기술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종목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은 전체적으로 너무 기술적인 부분에 좀 들여다보기보다는 이런 종목들도 내 포트에 꼭 유지를 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얘기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다음 주네요. 월요일에 저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어떤지 궁금한데 사실 오늘 공략해 보는 종목들도 또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됩니다. 월요일은 어떤 종목을 저희가 좀 살펴볼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새로 신규 상장됐기 때문에 조금은 낯선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이냐면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부분이 폴더블 폰인데 폴더블 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폴더폰이라고 있었죠. 세로로 접으면 폴더폰이고 가로로 접으면 폴더블 폰이 되는데 가격은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오늘 삼성전자의 원동력 중에서 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에 완판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이 세경 하이테크가 바로 이 폴더블 폰에서 필름 공정에서 미리 선참여를 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어떤 제품을 만드냐면 데코 필름이라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필름이 이제 한쪽 면이 접착제로 되어 있어서 보호하기 위해서 붙이는 보호 필름이나 방수, 방진 이런 필름 전체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휴대폰에서는 아주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삼성 폴더블 폰에도 선참여를 해서 이미 제품 개발을 끝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11월 달에 베트남 제2공장이 준공되면서 전체적인 생산 캐파도 상당히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강한 모멘텀을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아직 차트는 박스권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이 박스 구간에서 충분히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러한 종목들을 볼 때 우리가 꼭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제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변화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 1,000억 원에서 출발하는 매출이 작년에 2,500억대 그리고 올해는 3,100억 원이 넘어갈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작년에 380억대에서 올해 456억대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은 강하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 PR을 보시면 올해 예상 PR이 4.6배, 4.6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낮은 PR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아마도 최근에 상장되는 종목들의 특징이 상장 이후에 예전처럼 바로 주가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장 이후에 상당한 기간 조정을 좀 받고 그 부분에서 다시 주가가 상승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익은 증가하는데 주가는 제자리에 있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PR이 낮게 나오면서 저평가 메리트가 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붙어 있고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저평가 메리트까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박스권에 있는 이 구간에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평가 메리트 종목 다음 주에 한번 노려보자라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내일의 종목 330을 입력하시면 언제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말엔 이번 주에도 다음 주를 대비한 하이라이트 영상 좋은 자료들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주말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